자, 분산요구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인데 지금 두 수의 합이랑 곱을 줬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알죠? 그 어떤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t제곱 마이너스 합 t 플러스 곱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요거 만족하는 실근이 x, y죠. 이렇게 풀어주는 게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요게 해가 실수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는 요 t에 관한 방정식의 해가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겠죠. 얘가 어떠면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요거니까요. a가 마이너스 2와 어디 사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던지 a가 1보다 크던지 나오겠죠.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얘겠네요. 바로 1번입니다. 자, 103번이에요. 위에 있는 연립부등식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 작거나 같다니까 요거 해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일 때 요런 녀석이 나오겠죠? 자, 요거의 해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요거의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경계값을. 그럼 요거는 해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크다 부등식이니까 알파보다는 작던지 베타보다는 크던지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내가 지금 얘를 여기다 올릴 거거든요. 얘를 여기다 올릴 건데 그때 겹치는 해가 어디여야 돼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겹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2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겹쳐야 되는 거냐면은 요게 요렇게 되고 베타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죠. 그쵸? 얘가 알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겹치는 부분이 딱 요만큼 나오겠죠. 따라서 요걸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알파가 2다. 그리고 베타는 3보다 뭐하다? 크다. 근데 같아도 여러분 이거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뽑아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풀어주면은 x-5에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있고 5가 있을 때 따로따로 그릴 거예요. 요거고 요건 요쪽이다. 그쵸? 그럼 요거의 근 역시 똑같은 거니까 알파, 베타인데 다만 얘는 해가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사이값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등호 포함된. 그럼 제가 지금 요거를 여기다 올릴 거거든요. 올렸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 맞죠? 그쵸?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알파는 근데 2예요. 그쵸? 여기 2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돼야 되고 베타가 여기 딱 있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베타는 뭐보다 작으면 돼요? 5보다는 작으면 되겠죠? 근데 같아도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우리가 이런 조건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알파는 2여야 되고요. 베타라는 근은 얼마 사이에 있어야 돼요? 3과 5 사이에 있으면 괜찮겠죠? 그쵸? 이해됩니까? 근의 분리 써서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그냥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제로가 되는 근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니까 하나가 2고 하나는 베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a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죠? 그쵸? 마이너스 a라는 게 두 근의 합이니까 베타 플러스 2잖아요. 그쵸? 그럼 a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다음 b는 뭐냐면 두 근의 곱이죠. 그래서 2 베타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예요? a 플러스 b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베타 범위가 여기 나와 있죠? 양변에 2를 빼주면 어떻게 돼요? 1부터 베타 마이너스 2는 어디까지다? 3까지다가 되겠죠. 얘가 a 플러스 b잖아요. a 플러스 b의 최소는 1이고 최대는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3은 4번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04번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기억을 풀어야 니은이 풀리고 또 뭐 기억을 풀어야 디귿이 풀리고 이런 구조거든요. 잘 보시면은 자, 이거 유명한 방정식이죠. x3승이 1이 되는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일 거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기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 바의 제곱이랑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억을 먼저 빨리 풀어볼게요. 자, 오메가 바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죠? 이게 바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요 식도 성립하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두 근의 합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됐나요? 그럼 내가 이것만 이렇게 넘겨주면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결국에 얘랑 얘랑 같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김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양변에 바를 붙여주면요, 오메가 바는 뭐랑 또 똑같아요?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네, 니은 바로 풀어볼게요. 자, 오메가 5승은 3 날려주면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바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4승도 3 날려주면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제곱분의 저거 바 날려주면은 오메가 바. 그 다음에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방금 위에서 어떤 걸 알았어요? 하나의 켤레의 제곱은 나머지에 그냥 똑같은 거랑 같다는 걸 알았죠, 그쵸? 그럼 요거 1이겠네요. 요것도 1이죠. 요것도 1이고요. 요것도 1이겠죠. 답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 자, 바로 위에 거 활용해 볼 건데요. 요거 지금 이렇게 두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1 플러스 보세요. 오메가 제곱의 n승으로 볼 수 있죠, 2n승은. 그리고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n승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 제곱이 기억에 의해서 뭐랑 똑같았냐면요, 이게 오메가 바랑 똑같았죠, 그쵸?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결국에 이거는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n승이란 녀석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근데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실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요수가 순허수가 되던지 아니면 뭐 실수가 되던지 그래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건 3반복이니까 n자리에 3개만 넣으면 되겠죠. n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 실수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안 돼요. n에 2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의 제곱인데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바잖아요. 이거 제곱해도 실수 아니죠. 실수 아니에요. n이 3이면 1 플러스 오메가 여기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3승이니까 저거 2죠. 2의 제곱은 뭐가 돼요? 실수가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n은 어떤 수여야 돼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이거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40 이하의 3의 배수는 뭐 있어요? 3, 6 해가지고 39까지 있으니까 13개 있겠죠, 그쵸? 이것도 맞습니다. 답이 5번입니다. 자, 다음 105번. 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뭐 이거 자취죠, 그쵸? 자취인데 요런 자취는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하면은 어떤 자취가 더 그려질 것이라고 그냥 그림으로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여기 A, B가 있고 P예요. 여기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어요. 반지름은 2루트 3짜리죠, 그쵸? 자, P에서 요 원에 이렇게 접선을 그었대요. 그 생기는 접점을 여기 A라고 했고 여기 B라고 했는데 이렇게 P, A, B를 만들었더니 무슨 삼각형이 됐대요? 얘가 정삼이 됐대요. 자, 우리 보조선 하나만 그어볼게요. 얘랑 얘랑 이렇게 쓱 그어주면요, 얘 수직 이등분 되고 얘 반등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PAB가 정삼각형이니까 너 30도네요, 그쵸? 요 직각삼각형 바라봤을 때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수직도 내려주시면요, 여기까지 바라볼게요. 요 직각삼각형 빨간색, 얘도 어쨌든 30도짜리 특수각 직각삼각형일 거예요, 그쵸? 근데 반지름이 2루트 3이잖아요. 그럼 1대 루트 3대 여기가 2니까 요 길이는 4루트 3이겠죠. 결국에 P는 어떤 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P는 요 점으로부터 얼마가 떨어졌어요? 4루트 3이 떨어진 점이 되겠죠.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런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4루트 3인 그런 어떤 도형 위에 원이겠죠. 원 위에 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말할 수 있어요. 좌표 안 쓰고도, 그쵸? 따라서 그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여기에 2파이 곱하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8루트 3파이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06번이에요. 자, 이거 대선고 문제에서도 비슷한 거 나왔으니까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잘 모르겠으면 대선고에선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요거 일단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니까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예측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3이 있는 뭐 이런 식의 그래프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요 함수를 그릴 거거든요. 요 함수는 어떤 함수로 쓸 수 있냐면은 y는 fx가 0보다 크면은 2분의 3fx일 거고요, 그죠? fx가 0보다 작은 쪽은 2분의 1fx가 되겠죠. fx가 0보다 큰 쪽이 요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쪽 검은색 쪽이니까
그쪽은 이제 2분의 3배를 하라고 해서 좀 날카로운 그림이 되겠죠. 근데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라서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알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넣는 게 좋겠군요. 네, 이렇게 이쪽 조각의 식이 어떻게 돼요? 빨간색 함수의 조각은 2분의 3의 fx니까 2분의 3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의 1부고요. 그 다음에 저 초록색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fx의 반줄이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요 그림목을 보고 푸는 게 아니고요. 식으로 풀 거라서 마이너스 1 여기 3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그릴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mx 플러스 m도 그려야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m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거 되게 중요한 점이죠,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걸 일단 복사 하나 해놓을게요. 자, 복사하기 해서 얘를 잠깐 옮겨놓고, 자, 기울기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양수면요, 우리가 색깔을 조금 넣어야겠네요. 자, 기울기가 양수면요,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기울기 양수인 직선을 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었을 때 이상한 짬뽕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잖아요. 그쵸? 그럼 어디예요? 결국에 여기죠. 여기 요쪽 부분 말하는 거예요. 그쵸? 요쪽 부분에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대요. x값 기준으로 개수가 6개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번 세볼까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포함이죠. 그쵸? 여기 등호 있으니까요. 요 부등식 자체에. 그래서 정수를 쓰면요,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6개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4가 있어야 되고 5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5는 여기 써야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잘 보세요. 4라는 값을 요 곡선 빨간색에 집어넣은 값보다 4라는 값을, 그쵸? 이게 위로 올려주면은 직선에 집어넣은, 확대 좀 해줄까요? 직선에 집어넣은 값이 더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5는 반대예요. 5라는 값을 직선에 집어넣은 값이 5라는 값을 이 곡선에 집어넣은 값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하면요, 직선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가 x에 5 집어넣으면 6m이죠? 여기는 5m일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함수에다가 4를 집어넣을 건데 요거죠. 그냥 여기다 4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2분의 3에 5 곱하기 4니까 1이겠죠. 그래서 2분의 15 나옵니다.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요, 요 값은 어떻게 나올까? 여기다 쓸게요.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3에 6 곱하기 2라서 18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쓸 수 있어요? 자, 5m이라는 저 초록색 값은 2분의 15보다 커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두 개 같아도 되는 거죠. 저거 두 개 같다는 게 뭐예요? 4까지만 딱 정수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같아도 되겠죠. 그래서 m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동시에 그 다음에 6m이라는 값은 18보다 작아야 되겠죠. 여기 등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m은 3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m은 3보다 작으니까 정수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죠? 이건 되나? 아닌데? 나왔네요. 네.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얘가 자, 우리 그림 편의상 요거를 조금 넓적하게 그릴게요. 알겠죠? 저희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요 빨간색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쳐봅시다. 네, 여기도요. 이렇게 그렸다고 쳐봅시다. 식은 여전히 동일할 거예요. 자, 여기를 지나는데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건데,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죠? 그러면은, 자, 돌아와서 요 직선이 요 빨간색 함수보다 위에 있는 거 찾으라고 했는데 어차피 요쪽은 의미가 없죠. 어차피 여기서 만나니까요. 그쵸? 여기 만나는 요 점 기준으로 요만큼이 될 거예요. 요만큼이요. 그쵸? 그만큼만 그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밑에 있는 범위니까요. 확대할게요. 이렇게 썼을 때, 자, 여기 속하는 정수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1 포함 시작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까지가 속해야 정수가 6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6이 있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7이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6을요, 직선에다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가 나와요?
mx 플러스 m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m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을 직선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빨간색 함수 좀 더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7을 직선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m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곡선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요. 여기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 나오죠? 네,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2분의 3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9가 돼서 이게 뭐 얼마입니까? 2분의 135일 거예요 아마. 네, 얘가 2분의 135.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요 2분의 3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0이라서요 여기 하나 빠지니까 90이 될 겁니다. 알겠죠? 얘가 90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그냥 배수관계만 써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좀 지워서 쓰면은 자 마이너스 6m이란 녀석은 9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 동시에 m은 마이너스 15보다 커야겠죠. 동시에 마이너스 5m이란 녀석은 2분의 13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여기 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쵸? 아까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나눠주면은 m은 2분의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13.5예요. 따라서 m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3.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거 만족하는 정수 m은 뭐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14밖에 없죠. 따라서 자 길었는데요 요거 만족시키는 정수가 6개가 되게 하는 정수 m은 뭐밖에 없어요? 2가 되던지 또는 마이너스 14밖에 없어서 개수는 2개입니다. 답 1번이에요 자 107번 할게요. 위에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요 문제 조금 어려운데요 잘 들어보세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이런 거죠. 원이 이렇게 있고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임의로 하나 그려볼게요. 아무렇게나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요 요 길이랑 요 길이의 합은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과 같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요거 접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 이용해서 다 돌려주면 결국에 길이의 합은 같을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서로 같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셔야 문제 풀 때 좀 수월할 거예요. 제 그림을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A, B, C, D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 A가 있고 B가 그리고 B, C, D 원은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얘가 원 외접 사각형인데요. 예접표가 마이너스 1,2고요. 예접표가 3,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요거 이렇게 BC는 하고 A, B는 하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A, B 길이는 이제 BC 길이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럼 BC 길이를 내가 X라고 하면 얘 길이는 X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요 ACD라는 삼각형을 그릴 건데요 요 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AC 길이랑 CD 길이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요 길이를 모르니까 Y라고 할 건데 잘 보세요. 색깔을 괜히 넣었네요. 자, 요 길이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있잖아요. 요 길이를 쓸 수 있거든요. 자, 요 길이 네모라고 한번 하면요. 네모에다가 X 더한 길이는 X 플러스 1에다가 Y를 더한 길이 같으니까요. 이렇게 날려주시면 네모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이해되나요? 자, 근데 요거랑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요 길이도 뭐가 되죠? Y가 될 거예요. 현재 그냥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알았죠? 자 그때 그걸 만족시키는 D는 2개 존재한대요. 이런 점이 그러니까 네 나중에 볼게요. 그 두 점을 각각 D1, D2라고 했을 때까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보세요. 어차피 그냥 우리가 AC 길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AC 길이 구하면 어떻게 되죠? 16에다가 9니까 이게 5일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5고 요 거리는 6이 되는 그런 D가 존재한대요. 2개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리면 헷갈리니까 새로 그림을 그려주면 여기다 A를 찍고 여기다 C를 찍어서 이렇게 선분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알았죠? 근데 요 선분의 길이는 현재 얼마예요? 5예요. 근데 D라는 점은요, 요 점은 C까지의 거리가 5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보조선을 그릴 거냐면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어볼 거예요. 이렇게 이런 원을 하나 그어볼게요. C가 중심인, 얘가 중심인 원을 그었을 때 여기에 D가 있든 여기에 D가 있든 여기에 D가 있든 항상 거리는 얼마가 될 거야? 이 거리는
다 5가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요 A서부터 거리는 6이 돼야 돼요. 좀 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을 하나 아무거나 잡아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을 하나 잡아서 요거는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5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요 길이는 좀 길어 보이죠? 딱 봐도 요게 6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 D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다른 점 하나 더 있죠. 어떻게 그리면 돼요? D를 요렇게 AC의 수직인 선을 D랑 연결한 요걸 쫙 그려주면 여기도 하나 D가 존재해서 대칭이니까 당연히 AD 길이도 그쵸? 6이 되고 요 길이도 5가 되는 게 존재하겠죠? 됐으니까 그걸 각각 D1, D2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A, D1, D2의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좌표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는 요거, 요거,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삼각형은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요게 중선이죠. 중선 요게 중선에 2대 1이 되는 지점 여기 어딘가 존재할 거예요. 알았죠? 요 점의 좌표를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자, 조금 복잡하긴 해요. 자, 지금부터 쌤이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뭐 O-A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렇게 해서 이 A를 한번 구해볼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자, 요 삼각형 피타고라스랑요. 요 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적용해보면요. 자, 36에다가 A 제곱을 뺀 길이가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 이해됩니까? 그쵸? 36에서 A 제곱 빼는 거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초록색 길이를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오른쪽 직각 삼각형에서도 25, 그리고 25에서 O-A의 제곱을 빼서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그 두 개의 길이는 같은 거예요. 정리를 해주면 36-A 제곱은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25-에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니까요. 요거 날라갈 거고요. 마이너스 A 제곱 날라가겠죠. 남는 게 10A가 36이라서요. A는 얼마가 나와요? 5분의 18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거리가 5분의 18인 걸 구했고요. 요거는 5에서 5분의 18을 빼니까 5분의 7이라는 걸 구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제가 이쪽 부분만 좀 가져와 볼게요.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좌표는 마이너스 1,2였죠. 여기 C라는 점이 있어요. 좌표는 3, 마이너스 1이었는데 자, 여기에 요 점 있잖아요. 요 점. 이제 D1, D2와 AC의 교점을 딱 잡았을 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길이가 5분의 18인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분의 7이 됐어요. 그쵸? 아, 그러면은 이 비율이 18대 7이다 라고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제가 H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무게중심 찾고 싶었잖아요. 무게중심 아까 표시해놨어요. 여기라고. 그쵸? 무게중심은 여기 AH를 몇 대 몇으로? 2대 그쵸? 1로 비율로 내분하는 그런 점이잖아요. 그쵸? 요 G는요. 따라서 우리 보시면 지금 여기 위에서 18조각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조각이에요? 12조각이고 여기는 6조각이 되겠죠. 그쵸? 결국에 우리가 G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G는 A로부터의 거리는 12칸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C까지 거리는 요거 6이랑 7이랑 더하면 몇 칸이에요? 13칸인 그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G는 AC의 12대 13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 좌표도 알고 C 좌표도 알고 내분 비율도 알기 때문에 내분점 좌표를 실제로 구해주시면요. 이제 저는 시간 관계상 계산해 놓은 걸 쓸게요. G 좌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25분의 23, 25분의 14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A고 얘가 B라서요. A 플러스 B를 구하면 25분의 37. 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 내분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108번. 여러분 요거 좀 오래 걸리니까 잘 들으세요. 호흡이 좀 길어요. 자, 우선
여기 C1, C2라고 하자까지 먼저 구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반지름 1이니까 중심 1,1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존재한다. 자, 원의 중심을 제가 뭐 P, Q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럼 당연히 그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3P-4Q 플러스 1은 0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 원이 X축이랑 접해야 된대요. 그럼 반지름 뭐라고 쓸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게 뭐 저기 뭐 별말이 없네요. 네네. 나중에 그림 그리면 알겠지만 반지름을 절대값 Q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원은요, 요 원 C, 요거 있죠, 요 원이랑도 접한대요. 일단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겠죠. X축에도 접하고 여기도 접해야 되는 거니까 뭐 요렇게 있겠죠. 그쵸? 요런 원이. 이런 원의 중심이 P, Q예요. 그럼 P, Q와 1,1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요게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인 거 알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P, Q니까 P-1의 제곱 플러스 Q-1의 제곱, 요 거리죠. 그쵸? 루트 씌운 거, 그 거리가 요거 1에다가 요거 절대값 Q 더한 거랑 같겠죠. 그쵸? 양변을 제곱해주면요,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2Q 플러스 1, 얘가 Q제곱 플러스 2, 이거 원래 절대값 Q인데요 여러분, 이 원이 사실 이거 1사분면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 존재해요. 항상 양수로서. 그래서 이거 Q라고 쓸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요거 날라가고 요거 지워져서요,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Q 플러스 1이 0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Q는 3P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요거를 여기다 집어 넣어주시면은 요 식이 P제곱 마이너스 P, 잠시만요. 맞나요? 아니죠. P제곱 마이너스 5P죠? 5P. 그 다음에 이퀄 제로 이렇게 나와요. 집어 넣어주시면요. 자, 따라서 P는 얼마 또는 얼마예요? 0 또는 5고요. 그에 따른 Q는 어떻게 됩니까? P가 0이면 Q는 4분의 1일 거고요. P가 5면은 16이라서 Q는 4일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두 개의 원이 존재하는데요, 두 원의 중심이 0,4분의 1, 반지름은 절대값 Q니까 4분의 1짜리랑요, 그 다음에 5,4, 반지름은 Q랑 같을 거니까 4짜리, 이렇게 두 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요, 자, 뭐 사실 그림은 중요한 게 아닌데요, 여기에 절편들을 다 구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이런 직선이거든요. 지금 이게 중심이 존재하는 직선이고요. 이 직선에 중심이 있으면서 이 C라는 원이랑 X축이랑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하나 나와요. 얘가 요거예요. 그 다음에요, 저기 큰 원 5,4 어딘가에 있어가지고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X축에 접하면서 여기도 접하는 원, 요런 것도 하나 생겨요. 알았죠? 되게 초록색 원이에요. 얘가 요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1,0 여기 점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접선 그어봐, 저기 접선 그어봐, 이렇게 했을 때 그 각각의 접선 3개의 Y 절편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따로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3개로 나눠서 그릴게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4분의 1이고 빨간색 원 타는 거예요. 반지름이 4분의 1짜리 원만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 X축이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Y축도 그려줄까요? Y축이 이렇게 있어서 0,4분의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4분의 1짜리 원, 축에 접하는 거잖아요. 이런 원이 있을 거예요. 기울기 0짜리 말고 기울기 양수인 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빨간색 직선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mx 마이너스 y 플러스 m은 0이라고 두고요. 자, 미리 하나 확인할 건요, 이거 넘겼다고 생각하면 이거 y절편이 m이에요. 그쵸? 요거 나중에 계속 써먹을 거니까 좀 기억하세요.
자, 걔랑 여기 중심 0,4분의 1 반지름 4분의 1짜리 D는 R 이용하면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4분의 1 집어넣으시면 M-4분의 1의 절대값. 그게 반지름 4분의 1이랑 같다. 해서요. 크로스를 해주시고 4M-1의 절대값 이퀄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변 제곱해 주시면요 16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 이퀄 m제곱 플러스 1이라서 지울 거 지우고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m값이 15분의 8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가 15분의 8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y절편이 그냥 m이었잖아요. 동일한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y절편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원의 접선의 y절편 값이 얼마가 된다? 15분의 8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알았죠? 제가 여기 y절편 값은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요때는 첫 번째 얘는 y절편이 얼마다? 15분의 8이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마이너스 1,0에서 요 C라는 원에도 접선 그을 수 있죠. 요것도 찾아야 되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1,0이 있을 거고요. 요런 원이죠. 그렇죠? C는 네, 축에 동시 접하는 여기 중심 아까 1,1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기울기 양수인 접선이니까 요거 찾아볼 거예요. 알겠죠? 자, 찾는 방법은 동일해요. mx-y 플러스 m은 0이니까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요 중심까지의 거리죠? 1,1. 그러니까 2m-1의 절대값. 걔가 요거 원의 반지름 1이잖아요. 그쵸? 1 되는 m 찾자. 넘겨서 제곱해주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m제곱 플러스 1이라서 지울 거 지워주시고 넘겨서 정리하면 m값이 0 또는 3분의 4가 나와요. 근데 이거 y절편 아까 m이라고 계속 했었죠. 그쵸? 자, 얘는 그래서 y절편이 얼마예요? 3분의 4겠죠. 그러니까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짜리 요 C에 대해서 접선의 y절편을 구하면은 얘는 3분의 4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있고요. 아까 이런 원이 있었죠, 그쵸? 연두색 원을 말하는 거, 이거. 이 원을 그냥 일단 그린 거고요. 얘 중심이 아까 얼마였어요? 5,49 반지름 4짜리였죠? 5,49 반지름 4짜리.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0이 있어서 요 접선 있잖아요. 네, 요거요. 요거 찾을 거니까 찾는 방법 동일하겠죠? 그래서 mx-y 플러스 m은 0 두시고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분의 5,4 집어넣으면은 6m-4의 절대값. 걔가 반지름 길이인 4랑 똑같다. 요거 하나는 약분 좀 할게요. 그래서 3m-2라고 할 거고 요거 넘겨서 양변 제곱하면은 9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는 4m제곱 플러스 4가 돼서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m값이 5분의 12가 나오고 그게 곧 요거의 y절편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5,4 반지름 4짜리랑 마이너스 1,0에서 그은 접선의 y절편은 얼마다? 5분의 12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길죠 문제가 조금. 자, 그래서 문제가 우리 지금 그런 y절편들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해서 빼라고 했으니까요. 자, 지금 우리가 y절편 비교하면 첫 번째 y절편은 15분의 8이었고요. 두 번째 y절편은 3분의 4니까요. 5배 하면 15분의 20이겠고요. 세 번째 y절편은 5분의 10이니까 3배 하면 15분의 36이겠죠. 얘가 제일 크고요. 얘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빼라고 했으니까 15분의 36에서 8을 빼주시면 15분의